부정적인 친구는 다 잘랐어요. 아주 사람의 길을 꺾어 놓는 거 있잖아요. 나 이것 좀 하려고 그래. 그거 해도 안 돼. 나 이것 좀 하려고 그래.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야,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나는 기필코 안 될 거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 남편 쓰러졌다 그러면 그것도 유머인 줄 알아요. 시어머니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막 유머하면은 남편은 너무 좋겠어요. 이래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제가. 그런 부정적인 사람 제가 잘 안 만나고요. 두 번째는 징징거리는 사람. 징징. 그냥 아침에 제가 딱 전화를 했는데요. 여보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세요 이런 애들 있어요. 귀곡산장. 별명을 귀곡산장이라고 줬어요. 좀 신나게 좀 해봐. 잘 있었니? 그래 이러면 되는데 여보세요 이런 애 있어요. 그런 애는 될 일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면 옆 사람은 15%, 그 옆 사람은 10%, 그 옆에 옆 사람도 6%가 행복하답니다. 행복이 이렇게 전염이 된다면 나쁜 기운도 전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만나면 신나고 만나면 정보통이고 만나면 에너지가 넘치 이런 친구를 만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은퇴 예정자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는 한국교회협회 원장 박인홍 인사드리겠습니다. 1년에 60만 명에서 70만 명씩 은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10명 중에 8명이 TV시청으로 나왔거든요. 선호하는 건 여행인데 여행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TV시청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80세까지 살 경우에 여가로 보내는 시간이 32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인들이 하는 얘기가 젊었을 때는 들어와 해도 안 들어오더니 이제는 나가 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 친구들 오는데 좀 나가면 좋겠어 이랬더니 나 그냥 방에서 가만히 있을게 했는데요. 3시간이 지나도 인사만 끝났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이 정말 화장실 급해서 혼났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일단 아침을 드시면 밖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들러에 인생 시기를 4단계로 나눴는데 그걸 우리나라 정세에 맞게 나눈 인생 시기가 있습니다. 제1의 인생 시기는 교육을 담당하는 시기, 2의 인생 시기는 노동을 담당하는 시기, 3의 인생 시기는요 마지막 자녀까지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의 인생 시기라고 합니다. 요때를 65세로 보고 있는데 요즘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고 있잖아요. 제4의 인생 시기는 아플 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3의 인생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제4의 인생 시기가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3의 인생 시기를 잘 보내려면 첫 번째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요. 장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5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대요. 그래서 기자가 취재해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마을에는 5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맞아요. 우리 마을에 5년 동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 5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하더니 지금 상여가 나가고 있잖아요. 아유 의사 선생님이 굶어 죽은 거예요 이랬대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굶어 죽을 정도로 병원 갈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건강 수명이요 66.3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대 수명은 83.5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아픈 유병 기간이요 17.2년으로 나와요. 우리가 아플 일이 많을 때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요. 65세 이후에 들어가는 건강 비용이 한 달에 41만 원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일할 때 41만 원 들어가는 건 별로 아니지만 직장 그만두고 은퇴한 상태에서 매달 41만 원씩 병원비로 나간다는 건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꼭 지키셔야 되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100세 이상이 2만 1,000명이랍니다. 그중에 남자분들이 5,000명이고요. 여성들이 16,000명이거든요. 여성들 65세 이상은요 이미 초고령화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20.1%. 이제는 장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이 병원 생활 오래 해갖고 그날 정말 운명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운명하셨습니다 하면서 하얀 가운을 덮었어요. 그러니까는 부인이 막 울고 있는데 가운 밑으로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못 들은 척 하고 있었어요. 여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이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야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해로하면요 오래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럭저럭 사시는데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6개월을 못 버틴답니다. 6개월을 버티는 할아버지들은 이미 딴할머니가 있었던 거래요. 부부가 함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정말 의외로 남편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오죽하면 뭐 삼시세끼 또 뭐 간식까지 먹는 무슨 새끼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방 중에도 어떤 방, 서방, 이 집 저집 어떤지 내 아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보다는 내 짝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을 어디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집에다 두고 다니면 고민덩어리, 남편을 또 내보내잖아요. 사고덩어리. 근데 그 남편을 며느리한테 맡기면 구박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며느리한테도 맡기시지 말고 자식들한테도 맡기시지 말고 우리가 부부가 함께 하면서 내 배우자를 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돈입니다. 돈하고 일이거든요. 돈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이제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쓸 때는 좀 돈을 써야 되거든요. 음식점에 선생님, 목사님, 또 형사 이렇게 3명이 들어갔는데 누가 돈을 냈을까요? 주인이 냈답니다. 네네. 이거는 평소에 대우만 받고 돈을 잘 안 쓴다는 표현인데요. 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또 나는 안 그런데 저렇게 얘기했다고 막 꼬리끌 달고 이러시지 말고요. 예, 저도 그냥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나이 들면 적당할 때 돈을 써야 된다. 또 사람의 어깨를 가장 처지게 하는 게 주머니에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은퇴한 남편에게 주머니에 돈 좀 조금씩 채워드려라. 자식들한테 쓸 거 조금 덜 쓰고 남편들 주머니에 좀 넣어드려라 이래요. 왜? 사람의 어깨를 처지게 하는 게 가장 처지게 하는 게 주머니에 돈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아빠들 주머니에 돈 채워주시고요. 또 일입니다. 일. 은퇴하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하루에 6시간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은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마냥 놀아 이러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놀다 보니까 정말 우울증 걸렸어요. 놀다 보니까 안 아픈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자식들 키우고 가르치느라고 가진 일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일을 갖는 거예요. 일 중에서는 뭐 자기 개발도 있고요. 또 취미생활, 봉사활동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라고 해서 마냥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일상적인 여가와 진지한 여가가 있다. 일상적인 여가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필요 없고 가벼운 여가인 반면에 진지한 여가의 가장 키워드는 성취감입니다. 자기 개발이나 또 제2의 일을 갖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서 일을 갖는 거예요. 보통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렇게 은퇴를 많이 하시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40대 후반에도 은퇴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100세 시대에 이렇게 은퇴를 미리 해서 그 많은 시간을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일, 또 바빠서 못했던 일, 지금 염두에 두었던 일을 뭔가를 배워서 다시 갖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 일한다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 계셨던 분들은 학교에 계시면서 느꼈던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아 사회에 환원하겠어 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테레사 효과라고 있는데요. 일명 슈바이처 효과라고 합니다. 선행을 베푸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체가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동안 받은 거를 사회에 환원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짧게 읽은 글인데요. 아빠가 딸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뒤에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빠가 있었어요. 요금표를 보고 앞에 있는 아빠가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뒤에 있는 아빠가 주머니에 돈을 떨어뜨려서 땅에 떨어뜨리는 다음에 툭툭 치면서 바닥을 보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아빠들끼리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더니 그 돈을 주워서 영화관에 들어갔어요. 그 아빠는 영화에 들어갔지만 뒤에 자기 돈을 떨어뜨리는 아빠는 영화를 못 보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거든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진정한 봉사가 넘쳐서가 아니라 있는 걸 나누는 게 진정한 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있는 시간을 좀 쪼개서 남에게 봉사하는 것도 정말 보람 있다고 하고요. 취미생활. 그동안 내가 바빠서 못했던 걸 취미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그동안 서예가 너무 하고 싶어서 서예학원에 등록해서 다시 서예를 한다든가 나는 그동안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런 분들은 7080 뭐 이렇게
조직을 해갖고 또 음악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놀아 막 놀라 그러면 너무 지루한데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서 설레임이 있으면 저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설레임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다음은요, 가족하고 친구예요. 전에는 친구라면 무조건 좋아하고 막 만나러 나가고 이랬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한테 정말 맞는 친구,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친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선호한답니다. 많은 인원 필요 없고요. 3명에서 5명이 딱 적당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가 생활을 할 때 부인하고 노는 경우 드물고요. 친구랑 하는 게 늘고 혼자 하는 여가가 많이 늘었어요. 혼자서 하거나 친구랑 하거나. 그동안 동호회나 직장 동료랑 하는 거는 많이 줄었어요. 동호회가 왜 줄었을까요? 동호회가 많다 보니까 애경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안 가면 다음에 봤을 때 뒷꼭지가 근질근질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막 애경사가 10건씩 있으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또 다음은 이제 가족입니다. 갔다 온 분들도 계시고요. 결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 가족, 한 집안에 있으면서 남처럼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내 짝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 중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실 분? 이랬더니요. 10명 손들었어요. 100명 중에. 그래서 그 10명한테 아니 왜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을 만나겠습니까? 이랬더니요. 지지고 볶고 사는데 20년 걸렸는데 다시 또 딴 분 만나서 적응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다른 분들은요. 미쳤어요. 다음에 다른 남자 만나야죠. 이래요. 그런데 우리 다시 태어난다는 보장 없거든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을 만나겠습니까? 이러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은 저 혼자 독차지할 수 있나요? 다음 생에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줘야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안 만나는 얘기인데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네. 할머니가 여고 동창회 갔다 와갖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한 거. 동창회 갔더니 애들이 교가를 하나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나만 교가를 불렀다? 당신네 교가가 뭔데? 동해물가 백두산이. 할아버지 깜짝 놀라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웃으면서 그래 이렇게 말벗인 내 짝꿍이 있는 것도 말년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다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씩 이해를 하고 그래도 자식보다는 짝꿍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또 여가입니다. 여가. 우리가 여가 80세까지 살 경우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80세까지 살 경우에 여가를 보낼 시간이 40%에 해당하는 32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여가를 어떻게 즐길지 모른다고 하거든요. 여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42.5%라고 합니다. 그 이제 문체부에서 조사한 결과거든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 여가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본자 즐모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 즐기는 모임이나 활동. 우리 학교 다닐 때 개미와 배짱이 기억나실 거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그늘에서 바이올린만 켠다고 해서 우리 배짱이는 게을르고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리 해석이 되고 있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라고 안 아픈 곳이 없대요. 병원 다니라고 바빠, 한의원 다니라고 바쁘고요. 배짱이는 그늘에서 바이올린 켜던 걸 음악 발표를 열어서 티켓 팔고 바이올린 배울 애들 모아서 돈 세라고 바쁘답니다. 율로라이프 워라벨, 현재를 즐기자 오늘을 살자.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앞만 보고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놀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5일제가 실시됐을 때요. 토요일날 나오지 말고 놀아 이랬더니요. 놀더라도 불안해서 직장 근처에서 놀았대요. 이걸 개미 컴플렉스, 일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 시간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리스어의 스콜레가 지금의 스쿨이란 뜻이거든요. 논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라틴어의 리세르는 원래 허락되다라는 뜻인데요. 라이센스가 바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또 이것이 여기서 파생되었고 또 레이저라고 하거든요. 로마의 오티움은 소극적인 활동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여가에 대한 어원인데요. 우리 이제 뭐 여가의 어원 이런 걸 떠나서 본인 스스로 즐기는 모임이나 활동을 즐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동네 축구와 박지성의 축구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박지성 축구는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또 동네 축구는 이기면 좋지만 이기지 않아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으면 일이고 돈을 안 받으면 여가,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 여가를 즐길 거예요 하는데, 여가에도 이제 스타일이 있습니다. S형은요, 혼자 즐기는 걸 좋아하는 형. M형은요, 정적인 여가를 추구하는 형, 멘탈. 또 G형은 그룹해서요, 2인 이상으로 즐기는 여가. 또 P형은 피지컬해서 육체적인 활동적인 여가를 말합니다. 내가 혼자 하면서 등산을 즐긴다면 SP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혼자 하는 여가보다 여럿이 하는 여가를 즐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일 뜨개질을 한다면 뜨개방을 작은 방에다 만들어 갖고요, 뜨개질을 배우려는 사람 모으고요, 서예하는 게 취미다 이러면 작품 전시회를 열어서 서예를 배우려는 사람들 모아서 서예를 가르친다든가, 함께하는 여가를 했을 때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낚시를 즐긴다 이러면 나 낚시 이런 거 싫어 이러지 말고요, 낚시 따라가서 옆에서 책을 본다든가 뜨개질을 한다든가,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를 했을 때 우리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모 구청에서는요, 이야기 할머니를 모집을 해요. 65세 이상.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이제 동화구연을 할머니들이 가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머니 선생님, 할머니 선생님, 할머니 선생님 뭐예요? 했더니 할머니라는 발음이 안 되니까 할머니 선생님, 할머니 선생님. 아이들이 엄마가 해주는 동화구연보다 너무 재밌다고 그냥 턱 받치고 무릎에 앉아서 듣는데요. 내 손주는 며느리들이 잘 안 보여준다고 하는데 남의 손주라도 보니까 너무 이쁘다고 하셔요. 손주를 안 보고 편안히 지내는 방법 4가지. 첫 번째, 아이에게 사투를 갖춘다. 이 예민한 새끼, 갓날 새끼는 안 맡기고요. 두 번째,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십박을 먹인대요. 더럽다가 안 맡기고. 셋째, 아이에게 화투를 가르치는 화투. 교육생 안 줬다가 안 맡기고요. 넷째, 아이가 코로나 밥 먹다 하려면 걸레질하다 그걸 싹 닦아준대요. 더럽다고 안 맡긴대요. 요즘 5번째도 생겼답니다. 얘야, 애 영어학원 보내지 마라. 내가 가르치기에는 절대로 애 안 맡긴대요. 발음 나빠진다고. 손주는 올 때 반갑고 갈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갑대요. 그런데 손주를 봐주고 싶어도 며느리들이 보여주지 않아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손자라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지었죠. 브레인스톰, 베스밸리, 뿌리쌍뚜.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려고. 요즘은 다시 개나리 아파트, 삼성 아파트 이렇게 쉽게 짓고 있대요. 왜? 아파트 이름이 어려우니까 시어머니가 신을 댈 건데, 신을. 네가 좀 대신 읽어줘라 이렇게. 1+1. 그래서 어머니만 오시라고 다시 쉽게 짓고 있대요. 이 정말 유머를 보면 사회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유머를 보면 왠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하나가 아닌가. 착각 뉴스리, 며느리를 딸이라고 착각하는 여자. 두 번째, 사위를 내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여자. 세 번째, 며느리의 남편을 내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여자래요. 이제 시집장가 보면 거기서 끝내야죠. SNS 친구 맺고 너 오늘 우리 집에 뭐 어디 일 있다고 하더니 여행 갔더라 막 이렇게 하면요, 그게 이혼 사유도 된답니다. 요즘 애들은요, 서로 안 맞는다고 해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고아들이 많아졌답니다. 그 할머니 입장에서 내 핏줄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키우게 되니까 나이 든 할머니들이 손주 키우는 할머니들 많거든요. 그냥 너희들에도 잘 살아라, 잘 살아 이렇게 하고, 그 남는 시간을 봉사를 하시거나 또 취미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의 종류, 스타일 보면 제가 S형, G형, M형, P형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럿이 공놀이를 한다 하면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럿이 축구놀이를 한다 이러면 GP일 수도 있죠. 또 이겨야 되니까 GM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등산을 하면 SP. 또 이제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 SM. 그런데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같이 따라하면 SP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는 함께하는 여가를 하되, 이왕이면 상대방의 여가를 존중해 주라고 말씀드려요. 아, 그것도 여가라고 당신이나 해. 또 부인이 쇼핑을 즐기면 남편도 그 따라다니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남편이 따라다니는데 1시간인데 이제 한 군데 들렀어요. 아, 제발 좀 빨리 골라 막 이러는데 한번 따라가 주세요. 돈 계산할 때 카드라도 계산해 주세요. 남편한테 카드 얼른 계산해 이랬더니 사주기 싫다 이렇게 사인했대요.
그럴 때 그냥 카드만 주세요. 또 남편이 친구들 만나는데 따라가면 그 시간을 못 견디는 분 계시는데 또 뭐 안주거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한다든가 상대방의 여가를 존중해 줬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정적인 여가를 즐기면 종교형이라고 표현합니다. M형이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글 쓰는 게 취미라면 옆에서 교정을 봐준다든가, 또 PP형 있어요. 둘 다 활동적인 여가, 이거는 불꽃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요, 부부가 버스를 개조해서 전국으로 차박을 떠나는 거예요. 그 안에 김치, 냉장고 없는 게 없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간대요. 그것도 부부형이 서로가 활동적이니까 맞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여가를 같이 즐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제 남편은 혼자 있고 부인은 활동적이고, SP형 같은 경우는요 제일 많은 유형이라고 합니다. 남편들이 혼자 있는 걸 나이가 들면서 집에 잘 혼자 있고요, 아내들은 활동적인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목소리도 걸걸해지는데, 남자들은요 혼자서 슬픈 영화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데요. 우리 남편이 요즘 들어 막 이 연속극 보면서도 울어요. 이래서 제가 한번 크게 우시라고 자리 피해주세요. 왜 남자들은 한 평생 3번을 웁니까? 그냥 슬픈 걸 보시고 뻥 뚫릴 정도로 시컷 울게 놔두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부인은 평소에 결혼해갖고 일 갖지 마 했는데 일을 안 갔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한 30년씩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나가서 이제는 네가 좀 돈 벌어봐라 이런 거예요. 근데 경력 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30년, 40년 만에 일 갖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남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부인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는지 우리 아내가 제가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돼서 출근하고, 남편은 이제 집에서 편안히 쉽니다. 청소하면 빨래해야죠. 빨래하거나 밥해야죠. 밥하면 또 설거지해야죠.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더래. 하나님, 우리 아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줄 몰랐습니다. 저 다시 남자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어머 어쩌냐, 너 어제 임신했다. 쌤통.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살았지만 앞으로 살 날이 더 중요하거든요. 병원에 가보세요. 간병인이 간호하는 남편하고 아내가 간호하는 남편하고 벌써 다르거든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와 정말 사랑으로 해주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짝꿍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좀 정겹게 건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나 오늘 변한 거 없어? 변하긴, 나 머리 잘랐잖아.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됐냐? 이러시지 말고, 이 변한 걸 눈치 못 채도 당신 오늘은 더 이뻐 보이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강의 중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인을 칭찬한 다음에 그 반응을 저한테 문자로 주세요 이랬어요.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저 죽을 뻔했어요. 왜요? 이랬더니 오래간만에 부인을 딱 칭찬하고 딱 보니까 눈이 황소는 저는 너무너무 아주 선하게 보이더래요. 딱 칭찬을 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래요. 당신 눈이 황소눈깔 같소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쫓겨날 뻔했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인의 칭찬거리 5개만 한번 써보세요. 요리도 잘하고 아이 잘 키웠고 청소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칭찬할 때 부인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친구는 바로 내 짝꿍.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일시백천만.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10, 10사람을 만나며 100글자를 쓰고 천자를 읽으며 만보를 걸어라. 만보 걷는 게 다 좋다고 하진 않습니다. 내 무릎 상태를 봐서 내가 5000번만 걸어도 좋겠다 이러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의사가 하는 얘기가 누우면 죽고 일어나면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건강할 때 건강 지키라고 말씀드렸죠. 65세 이후에 들어가는 의료비가 여성의 경우는요 55.6%랍니다. 평생 의료비의 55.6%, 남자의 경우는 50.5%. 왜 여성들이 더 의료비가 많이 들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화장을 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여성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도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 챙기는 게 65세 이후에 의료비를 줄이라는 거. 그래서 여가를 선택할 때는요,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금 여가를 즐겼는데 비나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그 여가를 즐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고요. 또 경제적. 여가를 한번 즐기고 났더니 뭐 골프 필드에 나가면 30만 원, 5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 티가 확 나니까 경제적인 요건이 됐나. 예. 또 신체적. 그 여가를 즐겼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나한테 과한 여가를 즐긴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3박자가 맞는 여가를 선택하되 평소에 잘하는 거, 또 좋아하는 거, 또 아니면 나에게 맞는 거,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 꼭 해보고 싶었던 걸, 이런 거를 신체적, 정서적, 또 경제적으로 맞는 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11552 법칙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11시간 대인관계를 하고, 대인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방금 전에 일시 백천만에서도 10사람 만나라고 했잖아요. 11552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11시간 대인관계를 하고, 5가지의 여가를 5시간씩 일주일에 2번 실천해라,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이래요. 양주동 박사님이 어디 가서 강의를 막 하시는데 맨 앞에 있는 학생이 교수님 그 지난번에 하신 내용인데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양주동 박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아니 학생 하다못해 소 뼈다고도 몇 번씩 우려먹는데 내 얘기 2번 들었기 전이 했더니 학생이 얼굴이 빨개져갖고 얼른 나갔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앞에 들었던 내용이더라도 한 번 들었을 때하고 2번 들었을 때하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11552 법칙. 또 PDCA라고 있는데요. P 계획을 짜는 겁니다. 무작정 나 여가 즐겨야지 하시지 말고요. 계획을 짠 다음에 D 행동을 하는 겁니다. D 행동. 또 C는요. 내가 잘 하고 있나 체크를 한 다음에 A 다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제 3의 인생 시기가 마지막 자녀까지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인생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3의 인생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또 일 가져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가족관계, 친구관계 잘하고 여가 잘 즐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의 인생 시기를 잘 즐기기 위해서 PDCA 이걸 정기적으로 3개월 단위로 잘 실천해 나갔을 때 제 3의 인생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저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힘이 들지 않더라도 힘들다 이러면 갑자기 힘이 드는 느낌 들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너 시간 잘 보내? 잘 보내. 너 건강 어때? 좋아. 도와줄 것도 아닌데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래요. 도와줄 것도 아닌데 매일 징징거리고 이러지 말고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건강 어때? 좋아. 네 남편 잘 있어? 잘 있어. 2분 사이 좋아? 좋아. 이렇게 좋다고 하면 저는 좋다고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된다. 이것도요. 된다. 잘 된다. 왠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너의 가정 경계 어때? 불같은 경기야. 불같이 일하는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네 돈 없지? 우린 알부자야. 니네가 무슨 알부자야? 계란 2판 들어놨어 이렇게요. 전 냉장고 열 때마다 우리는 알부자야. 이러거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좋은 에너지를 불러들이면 일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들 그동안 일 열심히 해왔고요. 우리 아내들 그 남편들 잘 뒷바라지 해줬으니 우리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정말 조그만 훈장이라도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아내들 퇴직한 남편들 꼴보기 싫다고 하시지 말고요. 또 우리 아내들 직장생활 35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남편이 위로해 주고요. 또 한 직장에 오래 계시다 은퇴한 우리 아빠들은 아내들이 좀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잘 놀고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놀고 계시는 거 정말 건강하게 짜임새 있게 또 내 건강 생각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